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C 2020은 온통 전기차를 위한 전기차에 의한 전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뀔 것 같은 기세이지만 전기차에게도 암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때 잔인하게 살해당했던 전기차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살해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유사들은 전기차의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던 1800년대 후반, 주인공은 놀랍게도 전기차였습니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매연 냄새도 나지 않는 전기차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더러운 가솔린 자동차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변속이 필요 없어 운전 조작도 간편했기 때문에 상류층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과속딱지는 바로 이 전기 자동차가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1908년 대중자동차 모델 T를 만들어 가솔린 자동차 가격은 획기적으로 내려갔고 미국 텍사스에서 대량의 원유가 발견돼 연료비까지 떨어지면서 이후 100년간 자동차의 신장은 내연기관 엔진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전기차가 부활의 기회를 얻은 것은 1990년대 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무오염 자동차 의무 판매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전기차는 GM의 EV1입니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 EV1은 한 번 충전으로 160km를 달릴 수 있고 제로백은 10초, 최고 속도는 시속 130km입니다. 영화배우 톰 행크스는 EV를 타면 태평양 해안 고속도로까지 굉장한 속도로 달려서 위반 딱지를 끊을지도 모른다며 EV를 극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GM은 소비자들의 EV를 모두 회수했을 뿐 아니라 애리조나 사막에 모아 압축기와 분쇄기로 갈갈이 찢어발겨버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누가 전기차를 죽였냐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전기차의 운명을 담았습니다. 오염물질을 내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더 판매하기 위한 자동차 회사와 휘발유를 더 판매하려는 석유 회사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의 로비를 받아 환경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정부도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20년, 전기차의 복수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복수의 선봉장인 테슬라는 지난해 판매량이 40만 대에 육박했고 중국 생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연간 100만 대 생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5%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0.4%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15% 증가했고 날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는 30%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환경 규제는 중국, 미국, 유럽, 인도 등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포드는 내년 말까지 러시아, 프랑스, 영국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12,00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2020년까지 3만 명을 감원하기로 했고 GM 역시 7개 공장 폐쇄와 14,000명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공장만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엔진,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 인력은 대거 짐을 싸고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개발 인력은 속속 충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체질을 전환하는 과정이지만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들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도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례의 주범으로 꼽힌 정유산업도 복수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던 배터리 기술은 날로 발전했고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2010년 $1,000에 달했던 배터리 가격은 2024년 $100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루가 걸린다는 충전 시간도 매우 짧아졌습니다. 현대차가 설치하고 있는 초고속 충전 설비 하이차저의 경우 20분에 80%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팔아먹고 살던 산유국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의 10%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확신하고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무려 1,000조 원에 달합니다. 석유부자 두바이가 모라토리엄까지 내몰릴 정도로 관광산업에 자금을 쏟아부었던 이유도 석유시대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전기차의 반격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